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례를 보시면 1번 이렇게 로마자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어 교육의 이해, 교수 학습의 실제, 불어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그 지도서에서는 이런 체계를 따르지 않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론과 강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총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교육과정에서 들어봤죠. 교육과정의 총론에는 이렇게 편제라든지, 그쵸? 수업 실수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이 지원해야 될 사항, 되게 개괄적인 부분,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교육과정의 강론이라고 하면 교과, 군 또는 창의도 체험활동인데, 교과 내에서 총론하면 실제가 아닌 이론적인 부분을 다룬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론. 그래서 보통 다른 지도서 같으면 여기 이론에서 뭐 교수학습 모형이라든지 또는 교수 방법, 뭐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거든요. 강론에서는 당연히 1단원, 2단원 뭐 해가지고 쭉쭉 이렇게 나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강론인 것이고요. 근데 국어과는 총론, 강론 플러스 부록이 더 있어서 이 부록이 오히려 이런 교수학습 모형이나 교수학습 평가 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국어 교재의 이해라고 하면 부록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보다는 좀 이렇게 좀 더 개괄적인 내용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1, 2월 교재를 통해서 여기 국어과 같은 경우 총론과 부록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다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여기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학습 모형이 배웠으니까 교사학습 모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교수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평가 도구를 뭘 사용하고 있고 평가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론 시간. 근데 강론을 하면서 당연히 교사학습 모형에 대한 언급, 교수 방법에 대한 언급, 평가 방법을 하게 되니까 3, 4월에 있는 이제 강론, 3, 4, 5, 6월에 있는 강론 내용은 총론과 부록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는 바로 총론과 부록의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를 실제 학습 상황 속에서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특별히 가운데 2에서 교수 학습의 실제 있죠. 1번 즐거운 마음으로부터 8단원 겪은 일을 써요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3번 부록에 보면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부터 쭉 나오는데 역시 1, 2학년 교재이기 때문에 인문기 문자지도, 글씨지도, 표준 발음 지도와 같은 저학년 학생들의 지도가 많이 나오고 5번의 과정 중심 언어 지도는 모든 학년에 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의 동화 구연지도, 동시 낭독지도, 그림책 지도인데 이런 것들은 그리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지 않다. 다만 그림책 지도에서 그림과 글의 관계가 뭐 굴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아이러니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지도서를 읽어야 되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에 이제, 00년도나 10년도 같이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그때는 정말, 어디 지역적인 데서 나와도 잘 풀어야겠다라는 생각, 사람들이 이제 꼭 붙어야겠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도서를 뭐 10회독 해야 된다느니, 뭐 5회독 해야 된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 동기도 한 명이 저는 국어 지도서 이제 처음 읽고 있는데 막 5독, 6독 했다고 막 하고 애들이 막 독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붙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도지역 같은 경우에 거의 과락만 면하면 거의 합격하는 그런 수준이고, 뜻이 있어서 이제 서울이라든지 광주, 대전 뭐 이런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몰리잖아요. 특히 우리 교대라면 여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알아서 잘 공부하기 때문에 뭐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1회 독만 하면 된다. 독자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나? 맞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래도 모르겠다. 이래도 왜 이래도 하면 되냐면 그 지도서가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있잖아요. 국어나 수학 지도서는 12권의 지도서가 있단 말이지. 12권의 지도서가 있으면 12권의 지도서에서 직접 교수 모형이 몇 번 나올까? 모르긴 몰라도 12번은 나온단 말이지. 책 하나에 하나 정도는 나오니까. 그러면 직접 교수 모형을 한번 외웠다가 1, 2월에 한번 외웠다가 실제 내용 나오면서 다시 한번 단계들 한번 확인하고. 그렇죠? 뭐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뭐 질의응답하기, 다음에 질의응답 다음에 이제 활동하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지도서가 알아서 1회독하면서 반복을 한 10번 해줘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나오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우리가 교사학습 모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1회독을 정독을 하면 알아서 지도서가 중요한 내용들, 지도상의 유의점들을 반복해 주기 때문에 뭐 3회독, 4회독 할 거 없이 왜냐면 나중에 3회독, 4회독 하면 너무 질려가지고 이제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찝어주는데 좀 이제 머리가 잘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찝어준 것만 공부하더라고요. 뭐 물론 그래도 자기가 이제 적응 능력이 있으면 뭐 붙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찝은 거 말고 다른 것들도 읽으면 한 번만 읽을 거니까 더도 말고 이게 여러 번 읽을 거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1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읽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번만 딱 읽는 거니까 제가 체크해 준 부분은 이제 눈여겨서 더 이렇게 노티싱 해가지고 보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도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이제 서울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 알아야 되니까 제가 알려주기 전에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지도서를 한번 쭉 읽는 겁니다. 쭉 읽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쭉 읽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근데 수업 시간에 와서는 그 체크한 부분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 강사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것은 뒤로 빼. 복습할 필요 없어. 안 일치하는 부분만 복습하고 또 다음 교과 지도서를 이제 보는 방식으로. 그래서 복습보다는 예습을 하는 것이 왜냐면 시험 상황에 나오는 교사학습 상황과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줄친 것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일반적인 교섭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뽑아내서 그것을 교육학적인 키워드로 쓰는 것이 우리 시험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미 체크해 준 것만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되게 수동적이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책을 쭉 읽어가면서 이게 중요하겠다. 이거는 분명히 뭐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거는 부록에서 봤던 뭐하고 연결되는 것이구나. 라고 상기시켜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철수가 뭐라고 말하고 김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이 부록에 뭘 얘기하는 거야. 딱 알아가지고 그것을 쓰면 그게 답이 될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교육학 공부할 뭐 시간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여러 독 해가지고 달달달 외워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 1회독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습을 먼저 해서 키워드를 자꾸 끄집어내는 연습을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복습 시간을 짧게 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알겠죠? 왜냐면 우리는 시험에 붙으려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학교 수업이라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냥 듣고 어떻게 돼요? 그것만 외워가지고 쓰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출제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모의고사의 출제자지 그 교원 임용시험의 출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출제자의 생각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출제자들은 보통 이 지도서를 만든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제가 여러 해 받고 합격도 했었고 또 수석도 했고 하니까 그 지도서 저자들의 의도 또는 시험 문제 출제자들의 의도를 여러분보다는 많이 알겠죠. 그래서 그걸 도움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도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한다면 좋은 수업이 되겠다. 그리고 올해는 좋은 게 뭐냐면 새 지도서가 안 나오는 해잖아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3, 4월에는 1, 2, 3, 4학년 하고 5, 6월에는 5, 6학년 하고 9월 달에는 2학기 지도서 나오는 거 봐가지고 2학기 지도서도 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절적으로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뭐야? 1, 2월에 이제 아직 공부했던 거 생생하게 남아있으면서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12권을 쭉 보게 되니까 사실은 반복되는 얘기는 여기 아까 나왔던 얘기죠. 이렇게 찝어주기만 하고 넘어갈 거니까 시간이 더 압축돼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6주로 하지 않고 14주로 2학기까지 다 끝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발품을 좀만 팔면 좀 더 오래 기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공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뭐다? 복습보다는 예습을. 그러니까 복습이 쉬워요? 예습이 쉬워요? 복습이 더 쉽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뭐 딴 생각만 들어. 이게 나머지 일주일은 그냥 놀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예습을 조금 힘들게 하면 그게 바로 관계적 이해 해가지고 끝까지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예전 2년 전 사회 시험에서 그 적서 차별에 대한 소설 쓴 사람의 이름과 그 소설을 쓰시오 했는데 홍길동전 저자가 누구예요? 허균이었단 말이지. 그거가 정답률이 10%가 안 됐습니다. 한국사 인증 시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맞췄다는 사람이 그게 중요해서 외웠다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했더니 지도서를 이렇게 쭉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에 남아서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만 공부해도 사실 그 미달인 지역이나 막 이런 데는 도지역 같은 경우는 붙을 수 있죠. 쉽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교사의 자세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먼저 이제 교육자로서 교육을 이제 잘 받아야 되니까 지도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은 무슨 말로 이렇게 몇백 페이지 되는 것들을 쭉 써놨는지 쓰잘데기 없는 것들과 쓸데 있는 것들을 자기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차원에서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그런 문제까지 사람들이 잘 못 맞히고 어렴풋이 생각나서 다들 막 허균을 허준이라고 쓰지 않나 뭐 박지원이라고 쓰지 않나 뭐 더 웃긴 것은 김옥균이라고 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답은 쓰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10분 동안 연설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부터 예습 배우세요. 그러니까 요번 주는 좀 힘들어. 요번 주만 좀 빡세게. 왜냐면 요번 주는 예습 안 해왔잖아. 그치? 안 해왔으니까 복습을 쭉 해놓고 3일 동안 해놓고 나머지 3일 동안은 예습을 좀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자, 페이지 수로 잘 봐야 되는데 2013년에 저는 이제 2013년 판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2013년 판에는 1학년 1학기라는 표시 대신에 1학년군 1번 지도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기는 1학년군 2번 지도서, 2학년 1학기는 1, 2학년군 3번 지도서, 2학년 2학기는 1, 2학년군 4번 지도서 해가지고 이것처럼 뭐 1, 2학년군 1 이렇게 나와 있는 지도서 있거든. 제 지도서는 그런 지도서인데 쪽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2014년부터 나온 지도서는 제가 9페이지라고 하면 3페이지를 찾아야 되고 마이너스 6이야. 156페이지를 찾으라고 하면 150페이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둘 다 불러줄 테니까. 알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어가지고 내가 몇 차시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별로 혼동은 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전 지도서 9페이지, 즉 현재 지도서 3페이지를 보면 국어과 교육의 목표 내용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거 이미 국어과 교육의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초등학교 교육 목표, 국어 교과 목표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봤단 말이지.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뒤에 넘기니까 박스 안에 하얀색에서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가나다가 있는데 가나다의 지식 이해, 가가 지식 이해였고 나는 기능, 실천에 대한 거였고 수용 생산, 그다음에 다는 태도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고 내용 영역과 기준 같은 거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거 옛날에 배웠지. 예? 한두 달 전에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2페이지에 즉 6페이지 빼면 6페이지에 영역별 내용 체계 같은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교과서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미 다 봤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다음에 30페이지 새로운 지도서 24페이지에 보시면 국어 단원의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전적인 감각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미 배웠지만 국어과가 도입학습, 이해학습, 적용학습, 정리학습, 다음에 국어 활동에 뭐가 있었지? 실천학습. 그래서 5가지야. 물론 4+1로 외워야 돼. 5가지로 외우지 말고 4+1로. 뭐? 도입, 다음에 이해, 적용, 정리 후 실천. 실전에서 뭐 한다고 했더라? 뭐 역할놀이라든지 말 읽기 놀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단어만 살펴보면 돼. 1학년 1학기 1단원.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은 구성이란 말이지. 10차 시라면 10차 시가 실천학습, 12차 시라면 12차 시가 실천학습인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한 시간에 꼭 하나의 교과서만 펼친다. 국어 교과서 펼치고 국어 활동 교과서 펼치고 둘 다 펼치고 나서 활동하는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다음에 보통은 이해 후 적용인데 어떤 경우는 적용부터 하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꼭 룰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채도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32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국어활동 단원에서는 역시 도입, 생활 속에서 더 찾아 읽기, 우리말 다지기, 놀면 생각, 글씨 연습이 있는데, 특히 더 찾아 읽기 같은 경우에 반응 중심 수업 모형에 뭐하고 어떤 개념을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상호 텍스트성, 인터텍스추얼리티, 더 찾아 읽기, 더 찾아 읽기. 뭐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하고 뭐 CD에 뭐가 들어있는지, 또는 48쪽 새로운 지도서 42쪽에 보면 단원별 학습 목표와 학습 요소 체제 해가지고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쭉 이렇게 나오죠. 근데 딱 보기만 하더라도 1단원에 보면 학습 성격이 이해학습, 적용학습, 실천학습 순으로 돼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뭐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 실제 강론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56페이지 새로운 지도서 50페이지를 보시면 1단원이 시작됩니다. 50페이지. 그래서 지도서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단원의 개가 나오고 단원의 계열 나오고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학습 목표와 요소 체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1번 단원의 개간. 요거는 꼭 읽어봐야 돼. 내가 없을 때라도. 단원의 계열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어과에서는. 그런데 수학과에서는 단원의 계열이 도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머리에 사진 뜯듯이 외워야 돼요. 알겠죠? 국과목마다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원의 계간에서는 물론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이게 1단원 처음이잖아. 그래가지고 막 어려운 내용이라든지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는 내용을 다루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야. 그치? 애들 뭐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어저께 2학년 된 우리 막내 아들이 오줌을 참고 집에 오다가 집 앞에서 바지에다 오줌 싸가지고 엄마한테 혼났는데, 2학년 애들까지도 그러는데 1학년 1학기 애들은 뭐 거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첫 단원은 되게 정의적인 걸 되게 중시하단 말이야. 그래서 단원의 개간 4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능력을 가진 과정에 반드시 뭘 강조하라고? 태도. 그렇지. 뭐 지식적인 부분 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강조한다. 1단원은.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렇죠. 태도는 보통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교사는 어떻게 된다? 그 문단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교사가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뭐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읽고 버리는 것들이야. 안 읽으면 뭐가 있을까 궁금하고 혹시 나올지 몰라가지고 좀 짜증나고 그럴 수 있는데, 읽어놓으면 별거 없구나라고 하고 이제 버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다음번에 읽을 때는 뭐 X 표시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음 단원의 계열. 원래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다 말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 단원에서 낱말 수준의 글을 읽고 쓰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의미 구성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읽기와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바른 자세와 태도, 단원의 개간에서 나왔던 것을 좀 더 상세화해서 얘기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인지 부담을 적게 하고 태도를 강조해 주세요. 뒤로 넘어갑니다.
58쪽, 즉 새로운 지도서 52쪽에 보면 단원 학습 목표 나오고 교과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축세본이라고 해요. 축세본에 뭐가 나오는지 딱 있는데 축세본에 항상 바른 자세로 낱말을 읽고 써봅시다. 이런 걸 한번 머릿속으로 읽어봐야 돼. 소리내서. 이런 것들이 다 단원 성취 기준 또는 우리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아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빵꾸 뚫어놓고 뭘 써라 라든지 지금 별로 중요한 키워드가 안 나왔잖아. 바른 자세가 뭐 그럼 나쁜 자세로 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지만 다른 단원 계속 넘어가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두면 성취 기준 쓰는 시험 문제나 성취 기준을 채우는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조금 더 정답에 근접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단원의 주안점과 단원 도입면 활용이 있는데 단원의 주안점을 한번 읽어보고 단원 도입면 활용은 보통은 중요 키워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바쁜 사람은 스킵해도 돼. 바쁜 사람 있잖아. 혹시 자기가 그 기간제를 한다든지 재수를 해서 또는 자기가 학교 수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또는 자기가 이제 가장이라서 과외를 너무 많이 뛴다든지 저는 과외 3개 떴거든요. 4학년 때도. 왜냐면 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봐도 되고 대신 밑에 부분에 있는 지도상의 일정은 무조건 봐야 돼요. 여기는 시험에 출제되었고 출제되었으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출제하실 때 교육과정평가원장이 꼭 여기서 내주세요라고 부탁한다고 2009년 제가 이제 시험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임용시험 예비평가 있었는데 예비평가 위원장이었던 청주교대 나기수 교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상의 요점은 모든 교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 지도상의 요점이라는 것이 교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교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가 또 어디서 반복됐냐면 뒤에 보면 각 차시가 있을 거 아니야. 차시에서 또 나와. 그러니까는 알아서 반복해 주니까 반복해서 한 번만에 끝낸단 말이지. 알겠지? 예를 들어 59쪽 즉 53쪽에 보면 지도의 유의점 첫 번째 동그라미 왼쪽 세 번째 줄 바르게 읽는 자세를 매우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애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도상의 유의점이야. 새로운 지도서 53쪽. 그 다음에 그 문단 첫 번째 동그라미에 맨 마지막 줄 바르게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범 보이게 했어요. 그러면 설명하고 시범만 들으면 뭐가 생각나야 돼? 지기적 교수법 이렇게 생각날 수 있어야지. 다음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맨 밑에 줄을 보니까 저학년 학생의 경우 교사의 시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시범과 안내를 먼저 숙지해라. 네가 잘해라 이러는 거죠. 세 번째 동그라미 가능한 학생들의 별표 배경 지식 2015년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키워드 활용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낱말을 이용해서 읽기 및 쓰기 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익히는 데 도움을 준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1차 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60조 새로운 지도서 54조 글을 읽을 때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안다. 학습 목표는 항상 읽어보세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2차 시험 볼 때도 학습 목표 진술에 어려움이 없고 수업의 활동들을 파악하는데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근데 뭐 첫차시라서 별로 내용이 없고요. 옆에 페이지 보면 오른쪽 상단에 참고 자료가 있죠. 보통 참고 자료에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학적인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존댓말을 쓰는 단원 차시가 나왔다 그러면 존댓말에는 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다.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 애들은 배우지 않는데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것. 근데 시험에는 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 너무 저차원적인 거 내면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참고 자료는 꼭 한번 보도록 하는데 물론 참고 자료에서 불필요한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걸러줄 테니까 여기에서는 바른 자세로 글을 읽는 모습과 방법이 나오니까 바른 자세로 다들 잘 하니까. 근데 두 번째 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책과 눈에 알맞은 거리는 40cm라는 일률적인 수치가 아니라 학생의 신체적 조건과 책상 등의 주변의 걸 고려해서 구성주의적이죠? 그러니까 따로 안 해도 되겠다. 뒤로 넘어갑니다. 2차시, 3차시 낱말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 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왼쪽에 보면 차시의 주안점도 있고 수업 운영 방안 있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차시 전개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해. 엑기스야. 특히 차시의 주안점 말고 수업 운영 방안 1번을 보면 먼저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고 선생님을 따라 낱말을 소리내어 읽는 활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한다. 설명. 예, 분명히 설명한다는 말 나오죠. 그러면서 그 문단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 낱말을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다는 정확한 발음과 바른 자세의 중점. 아까 얘기했죠. 인적 부담 말고 정의적인 부분. 3번 동그라미. 낱말을 소리내어 읽는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낱말과 그림의 내용을 연관지어 의미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의미 구성이 원래는 더 중요한 거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가운 내용이 나온단 말이지. 5번째 줄. 의미 중심 접근으로 그림과 글자를 연결해 보는 것은 이후 발음 중심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뭐였지? 인문기 문자 지도에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2005년 시험 문제가 장단점을 쓰는 것이었다. 그래서 의미 중심법에는 뭐가 있다? 단어식과 문장식이 있고 발음 중심에는 음절식하고 자모식이 있단 말이지. 그런 명칭들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요거야 요거. 의미 중심 접근, 발음 중심 접근법. 장단점 쓰는 것이 나왔으니까 10년 전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65쪽 넘기면 59쪽이에요. 새로운 지도서. 왼쪽과 오른쪽에 교사학습 활동이 나오는데 단계만 보니까 설명, 시범, 질문하기, 활동하기 해가지고 요게 바로 직접 교수법이구나. 정의적인 영역이 중요하고 1차시니까. 그다음에 1단원이니까 교사 위주의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직접 교수법에서 시험에 나왔다면 뭐가 나온다고? 단계명 아니면 교사의 시범을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랬어? 사고 구술. 그치? 그런 거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65쪽 새로운 지도서 59쪽에 보면 오른쪽 시범 보이기 칸에 자료 및 유의지만 보면 첫 번째 당구장 표시 이런 말 있죠. 시범 보이는 역할을 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다. 똑똑한 학생이 있으니까. 또는 가운데 교사학습 활동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이런 말 있잖아. 문자 학습의 초기에는 교사의 시범 위주로 이루어지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 시범과 더불어 학생 시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체육과에 시범. 누가 하는 게 좋게 했더니 교사가 하는 거하고 학생이 하는 거하고. 이게 두 가지 쓰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체육 지도서에 어디 나왔다가 아니라 시범하면 교사 아니면 동료 학생이지 뭐야. 그런 것들은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주는 문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당구장 표시한 거 지도서 저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역시 주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 그런 것들만 이제 찾아서 읽어도 사실은 돼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천천히 한번 보겠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활동하기에 오른쪽에 자료 및 유의점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있잖아. 66쪽 새로운 지도서 60쪽이야. 거기 보면 두 번째 당구장 표시에 이런 말 있지. 평가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말로 자기 의견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 이렇게 했을까? 원래 평가표는 왜 제시하는 거지? 왜 제시해? 평가표는 교사가 평가할 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교사는 원래 평가에 뭐라고? 전문가. 근데 자기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평가표 있는 거 좋아. 그런데 평가표는 보통 루브릭이라고 하는 것은 동료 평가나 자기 평가할 때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손들게 해주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옳다고 하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평가의 잣대로 학생들에게 제시 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인데 읽어야 되잖아. 근데 아이들은 지금 문자를 처음 읽는 애들인데 읽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학년 1학기 정도에는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그 지도상의 유의점이지만 1학년 2학기 이후부터는 이런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고 평가표의 역할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겠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1학년 1학기에 국한된 거야. 근데 이런 시험 문제는 올해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좀 좋다. 왜? 내년에 이제 지도서 바뀌면서 1학년 1학기 문제를 여기서 그대로 낼 수는 없잖아. 교과서가 바뀌니까. 여러분은 내년에 1학년 1학기를 이 지도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도서로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도서 스페시픽한 문제를 내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지도서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 질문과 뭐가 관련 있게 나오기보다는 개괄적인 거.
1학년들한테 일반적으로 가르쳐야 될 사항들. 교과교육론 말고 일반 교육론에서 강조했던, 초등교육론에서 강조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 말이지. 성취 기준을 써라고 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상기시켜두면 되겠다 이 말이지. 자, 4자시. 4자시. 바르게 앉아서 글씨를 쓸 수 있다. 적용학습자시인데 뭐 앉아 써보는 내용이 나오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다음 2차 시의 참고자료 71쪽 새로운 지도서 65쪽이 되겠네. 거기에 보면 참고자료로 두 번째 동그라미가 글씨 쓰기 학습에서 관찰평가와 수시지도에 활용해가지고 글씨 쓰기 학습은 관찰평가 방식이 좋겠구나. 그쵸? 생각해봐도 이거 뭐 실기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러한 관찰평가와 수시지도는 학습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 왜 수시지도를 해야 될까? 이것은 총괄평가식으로 자 기말고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른 자세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자 바른 자세로 써보세요 하면서 너 바른 자세구나 동그라미 쳐주면 의미 있어 없어? 없지. 관찰 실제로 중간중간에 잘하고 있는지 다음에 애들이 나쁜 습관에 들지 않게 잘하고 있는지 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수시지도. 다음 5, 6자시 바른 자세로 낱말을 읽고 따라 쓸 수 있다. 혼자 읽어보면 되겠고 76쪽 새로운 지도서 70쪽에 보면 7차시 요거는 1단원인데 10차시까지 가지도 않고 7차시로 끝났어. 근데 거기 보니까 맨 위에 이런 말 있잖아. 이전까지 차시는 국어 차시였는데 지금은 국어활동 8, 9쪽 써있지. 그치? 7차시 국어활동 8, 9쪽 써있으면 사슴마표가 바른 자세로 선생님과 친구의 이름을 쓸 수 있다 해서 이게 뭐야? 실천학습 차시야. 실천학습 차시.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해나 적용 차시가 있었는데 그치? 지금은 실천학습이 나왔다. 뭐 이런 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실천학습 별거 아니구나. 선생님 이름 써보는 거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78쪽 새로운 지도서 72쪽에 보면 국어활동 안나겠는데 국어활동 있잖아요. 국어활동이 개관하면서 국어활동 생활 속에서 더 찾아 읽기, 우리말 다지기, 놀며 생각하며 글씨 연습 이런 내용들에 뭘 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특히 생활 속에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한번 다시 되새김질 해야 되고 더 찾아 읽기는 그 교과 교육론 쪽으로 상호 텍스트성 이 용어는 중요했지만 여기에 사실은 뭐 그리 중요한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특히 뭐 권현 선생님의 강한지동이 나왔는데 어떤 것을 더 찾아 읽어야 되느냐 뭐 그걸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말 다지기 있잖아요. 세 번째 우리말 다지기에 가끔 가다 보면 국어과 지도서 국어과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문법 내용이 잠깐 이렇게 살짝 나오는 경우가 있어. 교과서에서 나온 거면 이미 앞에서 봤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없는데 국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데 국어 활동에만 잠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법학 된소리 거센소리 내기 현상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국어 시간에 가르치지 않는데 국어 활동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런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말 다지기는 한 번쯤 잘 읽어보고 문법 사항들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1, 2월 강의하면서 표준 발음법이라든지 또는 맞춤법 공부하면서 다 외우면 된다 안 된다? 다 외울 수 없다 말이지. 그리고 다 외워봤자 거기 또 없는 내용에서 지도서에 없는 내용에서 시험이 나온다 말이지. 그래서 감각을 좀 익히기 위해서 대신 교과서에 나왔는데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 문법상 그것만 이제 잘 하는데 그거의 범위가 여기까지 우리말 다지기까지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옆에 평가 자료도 있죠. 평가는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면 아까 말했죠. 수시평가, 관찰평가 하라고. 그래서 평가의 유의점이 밑에 나오죠. 평가 목표, 평가 문항 및 기준, 평가 유의점에 두 번째 점 보면 반드시 학생들의 평소 생활에 읽기 자세, 쓰기 자세. 평소 자세. 시험에 안 나가니까. 왜냐면 이 정도는 다 공부 안 해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아는 내용이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1단원 공부하면 되겠다. 2단원. 재미있는 낮자. 제목만 보더라도 낮자라고 하는 글자를 아이들이 아는 거구나. 낮자. 되게 생소한데 우리 교사들한테는 낮자라고 하는 것을 애들이 아는구나. 그럼 낮자라고 하면 애들이 자음 모음 이런 것도 알까? 뭐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말이지.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단원의 개관 두 번째 줄 발표. 한글 낮자가 무엇이냐? 자음자와 모음자다.
그럼 아이들이 자음자와 모음자라는 명칭을 알까? 아니면 모르게 한다면 어떤 내용을 쓸까? 예를 들어서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이거 뭐야? 저학년 애들한테 그런 명칭을 써? 안 써? 안 써. 그럼 뭐야? 흉내내는 말, 뭐 이렇게 아니 흉내내는 말이 아니라 뭐 말투, 뭐 어투 뭐 이런 걸 쓰단 말이야. 표정, 몸짓.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상기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근데 애들이 자음자, 모음자를 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 특이하게 오른쪽 페이지에 4번 학습 목표와 학습 요소 체제를 보면 학습 성격이 전부 다 적용 학습이야. 이해 학습은 없고. 특이하죠? 그죠? 원래는 이해 좀 해야지 적용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해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고 적용을 하겠죠. 자, 85쪽. 새로운 지도서 79쪽에 보면 지도상의 유의점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두 번째 동그라미. 왼쪽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 알기는 기초 문식성 교육의 기틀이 되는 것으로 실생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 문식성 발표. 리터러시야, 리터러시. 기초 문식성에서 우리 1, 2월에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야? 오독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지? 또 뭐야? 오류가 발견된 다음에 처치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맨 밑에 세 번째 이런 말 있잖아. 적용 활동의 취지가 강한 애. 그래서 적용 활동 계속하는구나. 따라서 1, 3 차시에서 적용 학습 성격으로 안내되었지만 학습 초반에 이해 학습 약간 그렇지. 자음자가 모음자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있음을 알고 섬세하게 지도해 주세요. 다음에 오른쪽 밑에 동그라미. 한글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별표. 정확성과 유창성인데 이거 뭐 영어과에서 나온 거잖아. 정확성 뭐? accuracy. 유창성은 fluency. 그치?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란 말이야. 그런데 특히 글자가 아닌 낮자를 익히는 이 단어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정확성. 정확성 같은 건 괄호식에 나올 수 있어요. 86조. 새로운 지도서 80조. 아주 중요해 이거. 1, 2, 3 차시 연속 차시인데 학습 목표는 애들한테 써주는 거잖아. 그래서 학습 목표에 뭐가 있어? 자음자. 아까 애들이 자음자도 아는 거구나. 한글에 자음자를 알고 교과서에도 자음자가 있구나. 그리고 보는 거야. 근데 지도서에 오류 봐라. 수어 분양 방안 있잖아. 수어 분양 방안 1번에 보면 이 차시는 단원을 시작하는 차시로서 한글의 낮자 중에서 자음자를 익힌다. 이 수업을 통해서 우선 자음자 24자의 이름? 자음자는 1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모 합해서 24개인 거지. 그래서 새로운 지도서는 뭐야? 뭐 수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24자, 자음자 24자라고 해가지고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옆에 교과서 26쪽 스캔 봐봐. 교과서 26쪽 스캔. 맨 밑에 염소 선생님 있지. 염소 선생님 왜 중요하다고? 염소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말해주지 않아도 그걸 읽으면 학습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자기 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자기 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날개 부분의 설명과 염소 선생님, 토끼 학생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부터 해가지고 이걸 자음자라고 해요. 이런 거 쓰는 거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시, 옷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88쪽 다음 페이지 새로운 지도서 82쪽에 보면 교과서 스캔 27쪽에 있잖아. 거기 3번 활동 봐봐. 교과서 스캔. 자음자의 이름을 알아보고 기역부터 히읗까지 써봅시다 했는데 그 중에서 기역, 디귿, 시옷 동그라미 쳐. 키읔, 티읕, 히읗 동그라미 쳐. 6개가 2005년에 출제됐어요. 요 이름자를 써봐라.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 시읒이 아니라 시옷이야. 옷. 왜냐면 의시라는 한자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최세진의 훈몽자에서 나왔던 거 알죠 다? 몰라? 자, 이게 원래는 기윽 해야 되잖아. 기윽. 기역을 사용하면 앞에다 이와 모음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기역이면 기윽, 니은이면 니은, 디귿이면 디읒 이렇게 했어야 됐어. 그런데 기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몸기자를 쓸 수 있는데, 그렇잖아. 이게 몸기자 한자로
최세진은 훈몽자예요. 뭐 훈몽자예가 뭐냐면 한자어밖에 모르는 학생들에게 한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글의 음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역이니까 자 이렇게 기역이니까 원래는 기역은 몸기자의 첫 소리처럼 발음하세요. 뭐 이런 얘기란 말이지. 또는 윽이라는 한자가 뭐 이렇게 있었다 그래봐. 그러면 윽이라는 한자의 마지막 소리처럼 기역을 발음하는 거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쓴 거야. 그런데 한자어를 찾아봤더니 몸기자는 찾았어. 근데 윽자는 없는 거야. 윽자는. 근데 역자는 있잖아. 역자 이렇게 쓰나? 그래서 기역이라 함은 몸기자의 첫 소리나 역자의 끝소리처럼 발음하세요 해가지고 기윽으로 못하고 기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알겠지? 이런 유래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왜 니은은 그런데 리을은 그런데 미음은 비음은 다 첫소리와 끝소리 같은데 왜 기역과 디귿과 왜 긋이 있단 말이야. 디귿. 원래는 디읒 해야 되는 말이야. 특이하잖아. 시옷도 시읒. 으시라는 한자어를 못 찾아서 옷이라는 한자어를 찾아서 했단 말이지. 옷. 옷이 한자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응. 이거는 규칙이잖아. 그치? 지읒도 규칙이지. 근데 키읔은 기역과 달리 키읔이 때문에 규칙이지만 의미가 있잖아. 티읕은 왜? 디귿과 달리 규칙이지만 의미가 있잖아. 그치? 히읗도 시옷과 달리 규칙이지만 의미가 있잖아. 내가 지금 말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기역과 디귿과 시옷이었단 말이야. 근데 규칙을 따르는 것이 키역과 키읔과 티읕과 히읗이어가지고 요거 아는지 물어본 거야. 다른 것들은 다 아는 거잖아. 규칙이니까. 앞모음에 붙이는 거야. 응? 넘어가. 이제 자음자 배웠으니까 뭐 배워야 될까? 4, 5자씩 모음자 알아야겠지. 모음자도 이렇게 야, 여, 오, 여, 이 해가지고 10개 꼭 기억해야 돼. 이중모음을 여기서 빼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한번 이 모음자, 자음자, 모음자 이런 것들을 아는구나. 92쪽 새로운 지도서 86쪽에 보면 자료 및 유의점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오른쪽 밑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문을 이런 말했지. 모음자의 발음은 발성기관의 저항을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뭐 이런 내용들 되게 어법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야 돼. 모음자는 어떻게 한다고? 발음기관의 저항을 받지 않아. 저항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낼 수 있지? 계속 낼 수 있어. 계속 낼 수 있잖아. 근데 기억은 계속 낼 수 없단 말이지. 왜냐면 저항을 받아서 내는 거니까 저항 한 번에 딱 끝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스탑 사운드, 파열음이라고 그래. 기억, 이렇게 한 번에. 응? 그래서 모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모음과 자음의 이중적인 성격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이중적인 성격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유음 같은 거, 르르 같은 거. 영어에. 또는 영어에 그다음에 이 사운드, 반자음, 반모음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다음 그 옆에 페이지 보면 또 자료 및 유의점 두 번째 단권형 표시 이런 말 있지. 쓰는 순서를 말로 해보는 것보다는 직접 손으로. 그러니까 순서는 우는 어떻게 써요? 우는 먼저 옆으로 그은 다음에 아래로 내리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써보면서 직접. 뭐야? 경험학습이지. 경험학습. 몸이 느끼게. 임용시험에서도 몸이 느끼게. 샥. 넘어가자. 그래서 3, 6차시 넘기고 7, 8, 9차시도 뭐 이게 재미있는 내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04쪽 새로운 지도서 98쪽에 보면 국어활동 자식이 나오잖아. 그래서 뭐 하는지 봤더니 같은 낮자가 들어간 낱말을 찾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말놀이 한다. 말놀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어요. 나머지 내용은 뭐 별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 자, 또 이제 글자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3단원은
글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116쪽, 새로운 지도서 110쪽에 보면 단원개간 두 번째 문단. 지도 내용의 위계에서 첫 단계는 우선 받침이 없는 글자 있잖아요. 그치? 초성자와 중성자만으로. 그리고 받침이 없는 글자를 만들고 소리내어 읽어본 뒤 받침이 없는 글자에 받침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침이 있는 글자를 만들어 본다. 그리고 받침이 없는 글자의 경우 자음자와 모음자가 각각 초성과 중성으로 만나 이루어졌음을 떠올려보고 받침이 있는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이 만나 이루어짐을 알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애들이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용어를 알게 한다는 거네. 이거 논란이 아직 보기 전에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초성? 이거 좀 어려운 한자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예습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이게 중요하면 중요한 거다라고 그냥 한번 외우고 그냥 끝나면 애들이 초성 썼나 중성 썼나 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예습을 해보면서 하면 어떻게 돼? 자꾸 어떻게 돼? 내가 과정 중심 언어 지도가 되지. 예측하게 되잖아. 예측한 것이 맞았으면 어떻게 돼?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왜냐면 예측한 거 맞으면 어떻게 돼? 시험 당일에도 어떻게 돼? 자기가 예측하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예측하는 것이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 빨리 뇌 구조를 바꿔야 돼. 스키마를. 계속 그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변화가 되면 시험장에서 이제 쉽게 쓸 수 있다. 가자. 119쪽 새로운 지도서 113쪽에 보면 지도의 유의점 첫 번째 동그라미 한글은 지도의 유의점 첫 번째 동그라미 한글은 모음자와 자음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글자 따라서 자음자와 모음자의 결합 원리를 가르치는데 뭘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 모르나 그거를? 원리는 아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낮자 카드 낮자 주사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어 시험에서도 거울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잖아. 소도구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교구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른쪽 첫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줄 글자표. 글자표가 뭐가 나올지 알겠지. 곱셈 구구처럼 가가 거겨 뭐 이렇게 나오겠지. 글자표에서 이중 자음자와 이중 모음자를 학습해서 다루지 않음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한글의 결합 이해 학습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중 모음자와 이중 자음자에 대한 학습은 6단원. 연결되는 거구나. 그 정도. 근데 3단원에서는 뭘 배우고 6단원에서 뭘 배우게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연계가 되면 당연히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잖아. 그치? 이중 모음자 당연히 나중에 해야지. 받침 있는 거잖아. 나중에 해야지. 1차시. 글자의 짜임을 안다. 차시의 주안점에 보면 왼쪽 날개 네 번째 줄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여 글자를 읽는 것은 글자 해득 능력. 해독이 아니야. 해득이야. 그치? 문식성은 해득이라고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그 다음 차시 2, 3차시에는 받침이 없는 글자를 만들고 소리를 읽을 때 뭘 사용한다? 교과서 스캔 58쪽에 보니까 자음자와 모음자 카드 있네. 자음자와 모음자 카드. 그쵸? 또는 밑에 교사학습활동 동기유발 사진 밑에 보면 동그라미에 퍼즐을 활용할 경우 자음자 모양과 모음자 모양을 동일하게 하여 자음자끼리 모음자끼리 결합은 안 된다. 그렇지. 요철 활용해서. 그렇죠. 하나는 풀스 튀어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들어간 것이 나와서 딱 이렇게 아구가 맞을 수 있도록. 그런 말 쓰면 좋겠네. 124쪽 그 다음 페이지 새로운 지도서 118쪽에 보면 교과서 스캔 61쪽 이런 말 있죠. 4번 오른쪽에 개구리 시에 나오는 글자처럼 영표에 봅시다. 해서 자음자, 모음자 나왔잖아. 자음자, 모음자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이걸 글자표라고 한다. 글자표. 다음 126쪽 새로운 지도서 120쪽 4차시 글자의 짜임을 생각하며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게 뭐야?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는 실천을 해야지. 적용. 근데 왼쪽 밑에 수어 분양 방안 3번 보세요. 왼손잡이 학생의 경우 글씨 쓰는 속도가 느릴 수 있으므로 시간을 충분히 주어 바른 글씨를 쓰는 습관이 어릴 때 형성될 수 있어 지도한다. 제가 왼손잡이였는데 아버지께서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왼손으로 밥 먹는 걸 보시더니 집에도 몇 번 안 들어오셨거든요.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제가 손꼽아서 한 20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일생에. 밖에 나가서 하셔가지고. 근데 어느 날인가 들어오더니 이 왼손잡이라고 왼손으로 먹으면 장군이 못 된다고 하면서 저를 짜기를 때리셨어요. 그 매일 들어오는 아빠도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릴 때 아빠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았죠. 제 왼손잡이였거든요, 원래. 천재성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천재성이 사라진 거예요. 제 딸이 절 닮아가지고 왼손잡이인데 처음에는 교육학 시간에 우리 교육학 교수님께서 왼손잡이들은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은데 정서상으로도 좋고 근데 글씨 쓸 때 자기가 오른손으로 쓰게 되면 자기 글씨를 이렇게 보면서 쓸 수 있는데 왼손잡이 자기 글씨를 이렇게 뭉개면서 쓰기 때문에 왜 또 옆에 있는 학생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 있으니까 글씨만 오른쪽으로 쓰게 했어요.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얘가 여자애니까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울더라고요. 아주 정서적인 게 더 중요하니까 그냥 왼손잡이 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왼손잡이로 하게 하니까 좀 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답답한데 선생님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도 이제 참아야 된단 말이지. 1학년 선생님은. 그래서 특히 제 딸 있으니까 경기도 선생님 되실 분들은 좀 자, 그렇다. 5, 6차시 뭐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이번에 또 만들고 하는 거 나오고 131쪽 교과서 새로운 지도서 125쪽에 보면 오른쪽 자리면 유지점 밑줄 당구장 표시해 보세요. 초성, 중성, 종성의 짜임을 명확히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초성, 중성, 종성 교과서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런데 아이들은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사실은. 교사가 가르치더라고요. 여기 안 나와서 원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애들은 한자어라고 해도 알려주면 금방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초성, 종성 알아요.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쓰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야. 초성, 중성, 종성의 짜임을 명확히 설명하기 보도록 질문하기보다는 이미 학습한 받침이 없는 글자에 받침을 붙여서 받침이 있는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자음자하고 모음자 배웠죠? 자음자가 보통 다 초성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중성은 모음자만 돼요. 그런데 종성은 자음자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몇 개 안 쓰여요. 뭐 이렇게. 밑에 또 두 번째 칸에 첫 번째 단권에 표시 보면 받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중에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가장 빈도수가 높아 여기에서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중심으로 구성했다. 그런 취지 같은 거 설명하고 있다. 134쪽 7, 8, 9차시 새로운 지도서 128쪽을 보면 지금 교과서 스캔 68쪽에 글자표가 나오죠? 뭐 이런 것들 자음자와 모음자를 연결해서 글자를 만드는 거 알려주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수업 운영 방안 1번 보세요. 왼쪽 수업 운영 방안 1번의 6번째 줄 한글이 매우 과학적인 글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 그렇죠. 한글 매우 과학적인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 국어 사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국어 사랑. 왜냐면 국어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수학에서 말하면 이걸 보고 뭘 느껴요? 아름다움을 느껴. 글자의 짜임의 아름다움. 곱셈 국어 보면서 글자의 배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수학의 목표잖아. 심미적. 수업 운영 방안 4번. 낱말이나 문장을 보면서 의미를 중심으로 글자를 지도하는 방법과 글자표를 보면서 발음 중심 또 나왔다. 의미 중심, 발음 중심. 방법을 균형 있게 뭐야? 균형적 절충식. 순차적 절충식이 아니라. 배웠지? 골고루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자 해득력이야. 해독이 아니라 독해할 때 그 독해는 읽을 독자 쓰는 것이고 여기는 깨우치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 중심과 발음 중심이 어떻게 나오느냐. 옆에 페이지 보면 왼쪽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개별 글자의 의미를 익히는 것보다는 자음과 모음이라는 한글 나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든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하나의 글자. 그래서 지금 뭐야? 내용보다는 형식. 오른쪽 동그라미. 이와 같은 방식을 음절식 지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모국어 학습자에게는 의미 중심 법도 좋지만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기 위해서 자문 조건도 효과적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균형적 절충식 내용 나왔다. 다음 138조 신지도서 132쪽을 보면 국어활동자 씨가 자음자 모음자로 낱말 말리기 놀이 말놀이 또 하고 있네요. 뭐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45분 정도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하루에 지도서 3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4단원부터 끝까지 쭉 나갈 거예요. 쭉 나가서 끝내고 그다음에 또 한 지도서를 한 1시간 한 10분 15분에서 끝내고 또 한 지도서 한 10분 15분에서 끝내서 한 6시 반 7시까지 그래서 이제 할 거니까 좀 무겁더라도 지도서 3권을 다 가져오시고 그래야지 빨리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거니까 1학기 내에 다 풀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사사삭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진도가 너무 느린 것에 대해서 염려 안 해도 돼. 네? 염려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한 번만 딱 공부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4단원 기분을 말해요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